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6단원 빛과 파동의 중단원 1, 빛의 네 번째 시간인 평면거울의 상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평면거울의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오늘은 평면거울에 대해 학습하는데요. 평면거울의 특징 중 하나는 실제 세상과 거의 유사한 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얼마나 실제 세상과 비슷한 상을 만들어내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봅시다. The mirror maze. Let's do this. Yeah, sure. Whoa. Oh, snap. Whoa. This is awesome. 방금 전 영상은 거울 미로라고 하는 평면 거울을 많이 붙여 만든 미로입니다. 이처럼 평면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매일 아침 평면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제 정리하곤 하죠. 이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기억해요? 그렇죠. 상,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어떤 물체가 있고 그 앞에 평면 거울이 있을 경우 우리는 거울 뒤에 물체의 모습과 똑같은 형체가 보이는데 이 형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 형체를 이제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물체와 거울 간의 거리와 상과 거울 간의 거리가 어떤 관계이길래 거울 속 내 모습이 이렇게 실감 있게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실험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평면 거울이 있고 한쪽에 이제 거울보다 긴 딱풀 등의 물체를 놓아 봅시다. 이때 평면 거울의 크기는 딱풀의 절반이나 그것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거울 속 딱풀은 이처럼 일부분만 비추어 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반대쪽에 거울의 상과 일치하게 딱풀을 놓아보면 이렇게 상과 반대편의 물체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제 보이게 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울 속 산과 오른쪽의 딱풀은 이제 같은 곳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 상태라면 물체와 상의 위치를 이제 알아낼 수 있고요.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를 상과 거울 사이의 거리와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 영상을 통해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죠? 아까 여러분 영상 맨 마지막을 봤을 때 저기 X표시 친 부분이 왼쪽이 이제 물체가 있던 자리고 오른쪽이 상이 있던 자리죠. 자,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거리가 어떻게 보이죠? 네, 두 거리가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거울 반대편에 나와 똑같은 모습의 상이 생기는데 심지어 거울까지의 거리도 같기 때문에 상당히 실감나는 복제품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정확히 정리하자면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상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평면 거울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205페이지 오른쪽 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설명할 특성에 필요한 용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거울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사를 하여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온 빛을 입사광선, 반사되어 나가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앞으로 들어온 빛과 나간 빛, 즉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의 방향을 알아볼 텐데,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두 빛의 각을 재어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각을 재려면 기준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울에 이제 수직한 가상의 선을 그어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 선을 이제 법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선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을 입사각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법선부터 반사광선까지의 각을 반사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각의 관계만 알게 된다면 빛이 거울로 들어왔을 때 반사된 후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번에 보았던 영상에서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영상부터 먼저 확인을 하죠. 네, 이 상황의 경우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하였으며 이제 반사되는 곳에서 법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사각은 이 빨간색 각이겠죠. 그럼 반사각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법선에서 이 반사광선까지의 각인 이 파란 각일 겁니다. 서로 크기가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거의 같아 보이죠? 우연일까봐 다른 반사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왼쪽 위에 한 번 더 반사를 하니까요. 법선을 긋고 입사각과 반사각을 표시해 봅시다. 이번에도 거의 같은 크기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발견해서 실제로 정확히 측정하였을 경우에도 반사하는 빛의 경우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빛의 반사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요. 이 원리가 거울에서 중요한 원리 두 번째가 됩니다. 이 두 원리가 상호작용해서 우리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마치 거울 뒤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상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먼저 평면 거울 앞에 놓인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오는 빛이 거울에서 반사된 후에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빛은 원래 장애물을 만나지 않으면 직진하잖아요. 그래서 반사된 후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이 이제 원래 거울이 없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 눈이 느끼게 되겠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눈은 반사된 빛과 그렇지 않은 빛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된 선, 즉 마치 거울 뒤에서 원래 있던 물체에서 반사된 게 아니라 거울 뒤에 어떤 물체가 빛을 보내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거울 뒤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평면 거울의 경우 반사율이 무려 80% 중후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와 거의 유사한 선명한 상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눈의 착각으로 인해 우리는 거울을 사용하여 실제와 거의 유사한 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선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평면 거울에는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상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나와 거울까지의 거리가 1m라면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도 1m입니다. 그러면 저와 상까지 거리는 2m가 되겠죠. 반사의 원리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거울에 들어갈 경우 또는 물체 표면에서 반사될 경우 어디로 반사되어 나갈 건지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서 상이 보이는 원리는 거울에서 반사된 빛의 연장선상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거울 뒤의 물체와 같은 형태의 상이 보이게 됩니다. 기정중학교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돌아가서요. 나머지 과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